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이현상입니다. 오늘부터 국고초 3부 혼자 진행하게 되었네요.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, 제가 국고초를 한 15년 이상은 한 것 같아요. 정확하게 이제 횟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, 그 사이에 혼자도 진행을 하고 또 우리 MC분하고 같이 진행도 하고 했었는데, 또 한동안 혼자 좀 재미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국고초 3부는 또 미국 주식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. 그다음에 국내 주식 얘기해드리고 있죠. 여러분들 전화 상담, 그리고 그 외에 또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, 여러분들. 예. 자,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 미증시는 사실 주말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고용이 어떻게 될까? 최근 들어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 부분 좀 있었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이죠.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는 0.5 올랐고요. 나스닥은 0.7 올랐고요. 그리고 S&P 500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간밤에 이제 몇 가지 이슈거리가 좀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브로드컴 시간으로 급등을 했었죠. 브로드컴 실적이 있었고, 그 다음에 고용 발표가 있었습니다. 트럼프 발언이 있었고,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. 여기서 좀 살펴볼 부분은 사실 어젯밤에 이제 미국 고용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 고용이 15만 9천 명,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올랐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아직 빠진 거죠. 근데 최근 들어서 워낙 그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안도감을 좀 준 거 아니냐. 실업률 4.0인데요.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, 이런 부분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좀 보였는데,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 관세 발언이 좀 있었어요.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, 이거는 이제 기존에 한 달 유예했던 건 좀 별개로 농산물, 우유인가요? 그다음에 이제 목재,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, 이거는 뭐 시장에서 그렇게 충격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파월의 발언이 워낙 강력했죠. 미국 경제에 대한,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좀 불어주는 내용이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전약 후강 정도로 이렇게 흘러갔는데,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.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최근에 뭐 관세 이슈도 있겠지만, 또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, 특히 지금 상대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 거, 이런 것도 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자,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.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 한번 보겠습니다. 다우지수 보시게 되면 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주말장에는 조금 진정되는 흐름이고요. 간밤에는 전약 후강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? 이건 나스닥 차트인데요. 최근에 이제 19,000 아래로 내려왔고 18,000, 거의 뭐 18,000도 살짝 깼었죠. 그리고 이제 18,000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제 가파르게 좀 내려앉고 있는, 요런 부분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 보시게 되면 이게 나스닥도 작년 하반기에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가다가 한 2만 포인트에서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오고 있죠. 최근 들어서는 뭐 관세 이슈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조금 빠지고 있다.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경계감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냐면, 최근에 그 달러엔 환율을 보시게 되면 엔이 지금 이쯤 돼서는 한 155엔인가요? 예,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148엔까지 좀 내려앉았거든요.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, 주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, 최근에 뭐 트럼프 변수나 뭐 이런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지금 미국채 우리 10년물 한번 볼게요.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4.3 정도까지, 4.3 정도 되고 있습니다. 이게 거의 지금 4.8에서부터 좀 내려오고 있고,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로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지금 뭐 이런 부분 감안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사실 엔캐리에 대한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뭐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할까? 뭐 이런 부분, 그러면서 지금 엔이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일부
자금 이탈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. 또 하나 미국채 10년물을 보면서 또 하나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미국 증시는 좀 약하죠. 이렇게 좀 최근에 약하죠. 반대로 지금 미국채 10년물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. 물론 좀 반등이 좀 있긴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 국채 금리 좀 올라왔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은 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. 상대적으로 국채 시장이 조금 더 좀 매력 있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좀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왜?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반년 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가 거의 뭐 7조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7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연스럽게 국채 시장 매력도를 좀 키우고 있다. 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10년물. 일단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시고 개인적으로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아주 뭐 급한 매력도 그러니까 이전과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아니면 뭐 최근 들어서 약간의 어떤 가격적인 매력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. 이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좀 따라붙는 건 좋지 않고 미국 주식도 저가에 좀 많이 기다려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미국 주식들 계속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? 엔비디아 주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는 그럼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14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고 앞으로 조금 더 좀 내려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어떤 성장성이 이제 정체 국면 우리가 이제 바라보던 눈높이 이제 고성장을 하던 그 어떤 그 성장성이 이제 다소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럼 주가는 당연히 옆으로 횡보할 수 있고 좀 쉴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완전하게 뭐 부러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기본적으로 100달러 이상대에서 조금 횡보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혹시 100달러 수준 정도면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. AVGO.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엔비디아하고 하나는 AVGO. 브로드컴입니다. 이번에 브로드컴 실적 괜찮았죠? 일단 실적 괜찮았고 그다음에 향후 컨센서스 전망도 괜찮았습니다. 여기서 볼 거는 이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이쪽이 지금 브로드컴이 상당히 앞으로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. 개인적으로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소위 하이퍼스케일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애플 같은 경우에 자체 반도체를 사용하잖아 이미. 근데 이 회사들이 투자는 계속 하겠는데 이제는 자사의 자체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디를 통해서? 브로드컴을 통해서. 브로드컴은 또 어디를 통하겠습니까? TSMC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 가능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된다.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달러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170에서 190달러 정도 되면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샌디스크 이 시간 통해서는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. SNDK예요. 네, 티커가 SNDK. 자, 이거 왜 소개할까요, 여러분들? 예, 샌디스크, 예, 샌디스크. 간밤에 샌디스크 주가가 9.6% 올랐습니다. 왜 말씀드리고 있을까요, 여러분들? 자, 샌디스크는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이제 USB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꽂아가지고 저장장 여기다 저장했다가 하는 거 있죠.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샌디스크는 낸드 제품을 생산을 해요. 근데 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샌디스크가 고객사들에게 이메일을 날립니다. 어떤 이메일? 제품 가격 올리겠다고 낸드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가격 인상 이메일을 날렸습니다. 이 내용을 보면 주문을 뭐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리드 타임이 길어질 수 있다. 발주해서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제품 입고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. 최근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낸드 쪽이 사실 디램 가격은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려고 하는데 낸드 쪽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후에 상당 부분 좀 회복 속도나 가격 반등이 좀 늦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제 낸드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있죠. 그 종목군들이 뭡니까? 제가 건드린 종목이 되는데 이따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아무튼 샌디스크에서 시사하는 점은 낸드 쪽
가격이 살아나는 시기가 조금 더 좀 가까워질 수 있다. 가격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. 낸드 1위는 삼성이에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. 요즘 테슬라 주가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개판입니다. 예. 뭐 전망 좋다 해가지고 접근하신 분들은 손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테슬라 주가는 또 이럴 때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제가 지난 10월 달하고 12월 달 $200 중반하고 $300 아래에서 접근해야 된다,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가 고점이 얼마? $488였는데 지금 얼마? $260인가요? 지금 $26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간밤에 보니까 미국 투자사 웨드부시하고 TD코인이 테슬라 주가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, 여러분들.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불렀냐? $550를 불렀습니다. 놀랍죠? TD코인은 $380 수준을 불렀습니다. 야, 그럼 뭘 보는 거야, 니네들은?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웨드부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앞으로 자율주행 되고 그다음에 저가 전기차들 그리고 뭐 이런 부분 감안해보면 테슬라 주가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넌 동감해? 공감해? 그러면 뭐 나 공감해. 근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?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좀 정치판에 올려나요? 다음 대선에 나오려나요? 아무튼 지금 평가가 좋지는 않고 시장에서 또 유럽 시장에서 뭐 판매량 많이 줄고 뭐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자율주행 아직 세상에 완벽하게 지금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 물론 로보택시도 마찬가지겠죠. 기대감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로봇 쪽에 옵티머스 내년도에 옵티머스 2가 이제 공개가 될 건데 나중 되면 1가구 1로봇 세상이 열릴 겁니다. 그러면 그 세상이 열렸을 때 정말 어떤 종목군들이 마지막에 승기를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테슬라 주가는 지금 $260인데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가격대가 대략 $250 정도 되니까 제자리에 왔습니다. 자, 테슬라 주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미국 시장의 어떤 틈새 종목군으로 지금 3주 전에 말씀드리고 미국 빅파마 주식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쇼츠에다가 그런 거 하나 올렸잖아요. 3주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국 빅파마들 뭐 길리어드 그 다음에 비만 쪽에 노보노디스크 있었고 에브비, 존슨앤존슨, 노바티스,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거 종목군들 얘기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그들 종목군들이 최근에 굉장히 괜찮습니다. 하나씩 볼까요? 자, 첫 번째 이건 차트만 좀 보여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오늘 방송 끝나고 드라이빙 토크에서 진행하겠습니다. 이거 길리어드입니다. 예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? 잘 가요. 그죠? 소위 ADC 항암제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길리어드의 트롭트, 트롭트 ADC 항암제, 트로델비를 주목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렸고 아스트라제네카 뭔가 AZN, 아스트라제네카 주가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ABBV, 에브비 주가도 제가 한 3주 전쯤 말씀을 드렸고 지금 $190 수준에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. 한국의 바이오주들 트레이딩하면서 뭐 괜찮겠지만 실제로 진정한 투자는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군들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거든요. 자, 에브비입니다. 또 하나 볼까요? 존슨앤존슨. 존슨앤존슨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노바티스 한번 보겠습니다. RPT 방사성의 약품에서 아주 뭐 진심인 회사란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$100 초반 정도 말씀 지금 한 115 정도로 차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. 노바티스. 그런데 그 종목군들 중에서 아니 안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는 거예요. 하나가 있는 거예요. 야, 그게 뭘까? 바이오젠입니다. BIIB. 이 종목은 최근에 제가 야 이거는 이제 바닥인 것 같다라는 얘기했는데 주가가 안 오르고 있다가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140에서 이제 $150 정도 넘어갔고 이거 뭐야? 치매 치료제 레켐비. 작년에 일라이 릴리도 도나네맙 그러니까
키순나 이제 FDA 허가를 받았죠.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바이오젠의 레켄비가 워낙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못 오른 주식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. 미국 주식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국내 시장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시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경제TV에서 온라인 국고초를 지금 국고초 이 시간에 또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임정혁 대표님이 지금 이거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해서 좀 잠깐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아기 잘 크고 있죠? 예, 무럭무럭 잘 자라고 아,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어때요 분위기? 어떤 것들 많이 물어보고 계시나요? 어제 종목 문의가 너무 많아 갖고요. 네, 지금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. 왜냐하면 이 많은 종목을 음, 어, 상담해 드리기가 좀 버겁지만 최선을 네, 다해서 최대한 많은 종목들에 대한 대응 네.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자 오늘 1시간 동안 몸부림 칠 예정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그 뭐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.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네. 온라인 국고처가 한국경제TV하고 이제 네. 동시에 방송 진행되는데 이 네.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. 그렇죠. 아직 예. 홍보가 덜 돼 다음 있죠. 주에도 예.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. 예, 매주 네, 토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이제 종목 상담 해드릴 거고, 네, 그 토요일 온라인 국고초 시간대는 8시부터 10시까지고, 제가 이제 당당하는 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 한국경제TV 통해서 온라인 국고처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? 다음 주 우리 임정욱 대표께서는 어떤 쪽이 좀 괜찮아 보이세요? 이 정도는 일단 얘기해 지금, 주시고 가셔야지. 네,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네,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. 네, 네, 예, 그러니까 혁신적인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갖고 그 나포가대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내에서 탁월한 어떤 스토리가 존재하는 그런 기업들이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가격 매력 있고 스토리가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기업들을 공략하면은 시장을 이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공감하고 동의합니다. 예.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, 다음 주에 네,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자, 예, 온라인 국고처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자, 그러면은 우리 국내 증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시장 변동이 좀 커가지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. 물론 뭐 트램프 트레이드 통해서 뭐 따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, 야, 이거는 좀 바닥인 것 같은데 관세 이슈에 좀 발목 잡았던 것들도 좀 있을 것이고, 뭐 지수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급락을 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을 조금씩 보여주려는 뭐 이런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지수 차트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우리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. 코스피 보시게 되면 지금 2650선에서 지금 이제 좀 빠져가지고 한 2500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.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61선, 뭐 21선 깨졌다가 61선 지지받고 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관세 이슈가 좀 컸고요.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실 국내 주식을 좀 강하게 매수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좀 급락, 시장이 지수가 좀 빠지면서 이건 이제 기술적 반등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흐름이었겠죠. 당분간은 조금 횡보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횡보하면서도 저점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. 소위 주도 섹터라고 하고 말할 수 있는 또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이 다음 주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올해 좀 장기적인 전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. 뭐 그런 얘기입니다. 예. 그래서 올해 큰 그림을 한번 이쯤 되면 좀 그려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올해 큰 승부는 4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사실은 최근에 멕시코, 캐나다는 한 달 유예를 한다라고 그랬고요. 근데 4월 2일에는
반도체, 자동차, 의약품 관세 발표가 있습니다.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관세 잡음에 시장이 계속해서 좀 술렁일 수는 있죠. 물론 신선하진 않아요. 하지만 술렁일 수는 있죠.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니까. 하지만 관세 발표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. 이 부분도 좀 있죠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 3월 13일인가요? 15일인가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아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. 이 모두가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올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리스크가 좀 있는데 이것이 조기 대선으로 가면서 어떤 정치 리스크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정책 기대감들 조기 대선을 통해서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원화가 상대적으로 지금 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환율이 좀 다소 좀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큰 그림입니다. 그렇다면 4월 정도가 되면 기존의 어떤 관세 불확실성은 좀 벗고 조기 대선에 대한 이런 뭐 당연히 뭐 조만간 이제 진행이 되겠죠. 이런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것이 정책 기대감으로 그리고 한미 간의 어떤 그 뭐 외교를 통한 지금 잡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좀 해소가 되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매도는 그동안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튼 3월 말 시작되면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시장에서 좀 반길 내용이 있대 외국인도 뭐 당연히 시장에서 좀 접근해 줄 수도 있다.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이 좀 빠지는 또 원화가 좀 강세로 갈 가능성 그러면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상저하고의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진정한 승부는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. 거기에서 어떤 큰 승부를 보는 쪽은 무엇이 될 것이냐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밑바닥에 깔려있는 종목군들이 될 것이냐 저는 후자 쪽으로 보는 사람이죠. 자,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12달 따져보면 사실 2달 지났고 이제 3개월 정도 되는 상황에 이제 세 번째 달, 3개월 이제 3월도 이제 뭐 며칠 안 지났으니까 앞으로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려두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세 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요거 좀 한 다음에 우리 전화 상담 갈 거니까요. 좀 기다려 주시고 트럼프 트레이드 많이 하시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생각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관세 피해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말씀을 드릴 건데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자세한 얘기는 방송 끝나고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자세히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. 첫 번째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군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. 뭐 사실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뭐 재건이나 아니면 최근에 LNG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트레이딩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뭐 조선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뭐 따라갈 수 있어? 뭐 따라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다. 이건 뭐 저 생각이니까 나는 좀 짧은 매매도 지금 자리에서 가능해. 그러면 뭐 하시는 거죠. 다만 트럼프 트레이드에 움직였었던 종목군들과 지금 밑바닥에 깔려있던 종목군들, 밑바닥에 깔려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매기가 상대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유럽 쪽에서는 사실 이쪽에 지출을 많이 늘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번에 보니까 프랑스도 핵 우산 얘기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.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유럽에서도 뭐 이런 모멘텀을 뭐 방산주라든지 그죠?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추세를 좀 더 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은 뭐 말 그대로 트레이딩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.
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어떤 큰 비중을 지금 가져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각자 여러분들이 좀 매매 자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관세 피해주들. 제가 지금 힘줘서 얘기할 부분이 이겁니다. 왜냐하면 뭐 많이 다루지도 않을 테니까요. 지금 당장이 좋지 않으니까요. 지금 관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. 이거 좀 하나 좀 켜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대표적인 이제 관세 피해주들은 반도체, 자동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이제 파생돼서 전기차, 2차 전지까지 다 관세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들 종목군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거의 대부분 발바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반도체, 2차 전지가 이들 중에서 뭐 사실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이들 종목군들은 사실 지금 시간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. 너 지금 뭐 고점이라고 논할 수 없습니다. 야, 이제 반도체판이 끝났어?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AI가 끌고 온 거 아닙니까? 그죠? 근데 이 AI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, 그죠? 소위 피지컬 AI,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, 그다음에 자율주행. 자율주행이 완성됐습니까? 자율주행 세상이? 그렇지 않았습니다.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성됐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계속 진행형입니다. 빅테크들도, 이 빅파마들도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를 이어간다.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소위 지금 이미 1월 달 들어서 제가 막 밀어드릴 때 주가가 막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그 자리에 내려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보면, 그리고 앞서 제가 뭐 브로드컴 설명하면서 주문형 반도체 얘기하면서 또 파운더리 측하고 좀 엮여서 연계해서, 그리고 뭐 샌디스크 얘기하면서 낸드 가격이 이제 반등할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했었고요. 또 주말에 이런 부분도 있죠. 삼성과 브로드컴이 뭐 광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는데,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봤을 때는 향후 먹거리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들 종목군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저점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는 지금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반도체 쪽에서는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하나는 이 종목. 아까 제가 샌디스크 얘기하면서 샌디스크가 낸드 가격, 제품 가격 인상을 고객사들에게 공지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낸드 쪽에서 필수 소재, 그러니까 뭐 식각이라든지 뭐 패키징이라든지 여기에서 뭐 사용되는 그 SIC 링, 이거 소재 업체인데 핵심 종목이죠. 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12%나 올랐습니다. 왜 올랐을까요? 앞서 그 이유에서 올랐던 겁니다. 낸드 쪽에서 뭐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하나 머티리얼즈, 제가 볼 땐 가장 탄력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뭐 하나 머티리얼즈와 더불어서 뭐 또 하나 같은 쪽에서 맥락에서 본다면 TCK 같은 종목이 좀 될 가능성이 있죠. 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주가가 22% 올랐습니다. 삼성과 브로드컴이 광반도체를 기술 개발한다라는 뭐 이런 소식에 움직였었는데, 퀄리파스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 반도체 IP 쪽에서 관련 IP 설계 회사 중에서 오픈 엣지테크, 자 오픈 엣지테크, 이 종목은 퀄리타스에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오픈 엣지테크 같이 이 밑으로 좀 많이 빠졌잖아요, 최근에. 그 다시 저점에 좀 왔다 이렇게 싶어요. 그래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왔지 않나 싶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, 아까 브로드컴 얘기하면서 삼성 파운드리 얘기했습니다. 어차피 TSMC나 뭐 삼성 쪽이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. 저는 여기에 상당히 올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거기에서 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특히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 디자인 파트너인 이 가온칩스. 지금 가온칩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위치는 이렇습니다. 12만 원대 있던 주가가 한 3만 원, 4만 원 정도 수준까지 왔다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졌어요. 그래서 다시 가격 메릿이 부각되는 자리에 와 있다.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나머지는 반도체는 드라이빙 토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
사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상당히 무르익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뭐 이 시간이 길지 않아서 뭐 국제 정세를 논하기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2기 동안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 부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. 또 차기 정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미키 17이 중국에서 상용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이것이 뭐 중국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인지 한한령 해제의 어떤 신호인지 이거는 감지할 수 없지만 이번 양회에서 확인했던 대로 중국은 지금 소비 부양에 상당히 힘을 쏟을 것이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한한령 기대감으로 해서 대중국 관련해서 화장품이나 엔터주들 좀 많이 올랐죠. 그런데 이거 외에 화학주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롯데케미칼, 금호, 석유 뭐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좀 주목해 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. 45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7만 원 정도 왔습니다. 사실 수년 동안 보지 않던 주식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다. 사실 화학주들이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설 때 소비가 좋을 때 이때 좋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유가 좀 많이 빠졌죠.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되면 러시아 원유도 뭐 동해 통해서 바로 들어올 것이고 이게 원가 하락으로 좀 이어질 것이고 최근 들어 에틸렌 증설도 계속 매년 이어지다가 수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. 뭐 기본적으로 그 원재료 납작 가격도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어떤 경기 이 부양이 이런 뭐 소비재 수요를 좀 쭉 끌어올리면서 국내의 이 화학주들에게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? 이게 한번 연기금 수급을 보면요. 꾸준하게 화학주들을 사모으고 있습니다. 최근에 연기금이 주목하는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. 대중국 관련 섹터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연기금이 매집을 진짜 쉬지 않고 막 한 달 내내 막 두 달 내내 최근 들어서 막 일주일 동안 막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는 막 이런 종목군들을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제가 공개해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롯데케미칼, 금호석유 이런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관심 있게 뭐 화장품이나 뭐 엔터나 이런 거 좀 늦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중국 관련 섹터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.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죠.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군에 대한 저의 뭐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은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관세 피해주들 대표적으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바닥이라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섹터에서 엔터, 화장품 뭐 다 좋고 뭐 좀 더 좋겠죠. 뭐 다른 컨텐츠도 마찬가지고. 근데 화학주들도 좀 주목해 보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